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멍부, 멍개, 똑부, 똑개. 아, 월급쟁이 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용어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짧게 해설해서 말씀드리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라고 하고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멍부라고 하죠.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똑개,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게. 자, 그럼 조직에서 가장 기피 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조직에서나 가장 경계 대상은 멍부입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사양 산업의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멍부는 이 사양 산업의 시장에 더 투자를 확대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그거에 당위성을 갖다 막 만들어내. 워낙에 부지런하니까. 그러면은 위에 의사결정권자들도 헷갈려요. 얘 말이 맞나?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그래서 사실상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도 가끔씩 가고는 합니다. 자, 이 멍부란 용어를 갖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 오늘 방송의 주제를 갖다 벌써 다 힌트를 다 드리고 있죠. 자, 시장이란 거는 포괄적인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시장에 집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체라는 시장을 갖다가 핸들링 하는데 상당한 무리수를 두게 되죠.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요, 전체를 핸들링 하려는 게 아니라 극히 소수 일부의 시장을 핸들링 하려고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못살게 굴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다주택자의 진실이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과연 지금 현 정부의 위정자들이 멍부일까?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 방송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포유가 늘 그렇듯 아포유는 숫자,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통계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진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는 국민들을 갖다 호도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분노하라. 젊은이들이여, 왜 불합리한 세상에 분노하지 않는가? 자,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전제 조건을 삼으셨어요. 이번 현 정권의 모토가 분노하라였어요, 사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기존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지금 2016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이거는 2016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인데요. 사실상 왜 2017년, 2018년 자료를 가지고 오질 않고 2016년 자료를 가져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2017년 11월 17일에 보도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2017년의 자료는 2018년에 보도가 되겠죠. 2018년 11월이 돼야 2017년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6년 현재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이 정말 투기꾼이 맞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현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 이 주택시장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갖다 명쾌하게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를 보시면요. 주택 소유 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입니다. 주택 소유자, 대한민국의 주택 소유자는 133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전국에. 그런데 이 중에 한 건을 갖다 소유한 사람이 1130만 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주택자의 비율이 85%입니다. 자, 다시 두 건을 가진 사람이 1330만 명 중에서 156만 건이에요. 이걸 갖다 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11.7%가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죠? 자, 두 개 합치면요. 97%가 1주택자 아니면 2주택자예요. 우리나라. 나머지 3%의 시장이 3주택자 이상을 갖다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통계청 자료,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타나고요. 야씨, 이러면은 다주택 실제 주택 수 얼마 되는 거야? 하고 딱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1,400만 건의 주택 수 중에서 1,331만 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할게요. 1,452만 건, 개인 소유 주택은 1,452만 1000건입니다. 그걸 갖다가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33만 건이고요. 자, 투기꾼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기꾼들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현재 보면 97%가 1주택자 아니면 2주택자예요. 투기꾼 3%밖에 안 돼요. 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김현미 장관? 3% 시장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펴봤자 97%의 시장이 꿈쩍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멍부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증오의 대상, 타겟을 잡아놓고 얘를 어떻게 죽이든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97%의 시장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장하성 실장이나 김현미 장관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있는 놈들 좀 더 조져. 그 있는 놈들 3%밖에 안 되는걸요? 지금 정부에서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재를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이걸 갖다가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차트 비율을 갖다가 표기한 자료예요. 실질적으로 최저는 70% 선에서 끊었고요. 왜냐면 다른 숫자들이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또다시 만든 그 차트입니다. 전국 기준 85%가 1주택자고요. 11.7%가 2주택자, 합치면은 96.8%, 약 97%가 1주택자 아니면 2주택자예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를 얘기를 할 때 3주택 이상자를 얘기하죠. 나머지 합쳐봤자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자, 야, 그러면은 너 지금 전국을 보고 있잖아. 지금 문제는 서울 아니야. 서울 똑같아요. 조금 낮을 뿐이에요. 서울 1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84.5%이고요. 2주택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1.6%밖에 안 됩니다.
3주택 이상 가진 사람 비율 4%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들 4% 시장 죽여가지고 나머지 96%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은요, 이 정책 자체가 모순이 있는 정책이에요. 주택시장을 잡을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네들이 멍불까요? 아니면 정말 똑똑한 애들일까요? 멍부라면 국민들의 책임이겠죠. 국민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멍청한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 준 것을. 다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왜? 이때부터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진 자들에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겠죠. 그 정치적 목적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은 막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권력 유지예요. 난 권력을 계속 갖고 싶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실? 그런 거는 사실상 권력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권력이 갖고 싶은 게 정치의 제1목적이에요. 그럼 이 권력을 갖다 이 사람이 가져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국민의 몫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지율 아직도 50%가 넘어요. 자, 그 50%의 국민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직까지 현 정부를 믿는 분들이겠죠.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믿는 분들이겠죠. 세상에 대해서 불합리성 통계로 다 증명 가능해요. 사실 숫자로 모든 게 다 증명 가능해요. 다만 이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전체를 안 가져와요. 하다못해 장하성 실장 일주일 전에 저를 분노케 만든 일이 또 하나 발생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갖다가 언급하는데, 하하하, 이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족족 산에 쌓아놓고 재투자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이런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진실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정말 이분은 사기꾼이고요. 진실을 몰랐다면은 정말 멍청한 유정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진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어요. 제가 2008년 이후에 기업들이 왜 돈을 안 썼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 거예요. 왜? 2008년 이후 그 담당 업무를 진행했었으니까요. 지금 2008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리먼 사태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리먼 사태 이후에 기업들의 회계 기준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업들의 회계 기준, 바로 도봉 박홍기가 말하는 바젤 3 IFRS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와전된 부분이 있고요. 박홍기 씨는 사실상 일단 제껴놓고, 이분은 여러분들 아예 참고하지 마세요. 자, 바젤 3가 탄생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팽창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젤이 뭐냐? 바젤은 스위스에 있는 금융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IFRS의 모태가 된 곳이 바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의 아버지예요. 그냥 무조건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사고 치고 다녀요. 이걸 갖다가 바젤, 전 세계 금융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다 사고 친 걸 수습하고 다녀요. 자, 바젤이 애당초 목적이 뭐냐? IFRS의 목적이 뭐냐?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팽창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미친듯이 달러를 뽑아내고 있으니까 바젤에서는 이 미친 유동성을 갖다 막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 유동성을 갖다 억제시킬 대상을 갖다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바로 기업, 너희들이니까 앞으로 회계 기준 상당히 엄격하게 높여갈 거야. 너희들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이 돼. 하고 만들어진 게 바젤 3, IFRS. 자, 그러니까 기업들은 2008년 이후로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못 쓴 거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IFRS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저희 회사 자산들, 그러니까 제가 사업관리팀에도 있었는데 해당 저희 회사의 자산들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제가 직접 설정하는 업무를 직접 다 진행해 봤어요. 회사의 대여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손실이 발생될지도 모를 금액들을 갖다 회사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회계 기준이 자꾸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점점 회사에 돈을 갖다 더 쌓아놔야 돼요. 그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IFRS 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그럼 회사들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못 쓰는 거죠. 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알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이분은 계속 국민이 분노를 해야 돼요. 가진 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분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정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 다 기업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기업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기업이 투자를 왜 안 하겠어요? 기업은 투자하는 게 기업이에요. 돈이 보이면은 돈 써야 되는 게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이 왜 돈을 안 쓰겠어요? 자, 진실이라는 것은요, 항상 위정자들이 휘두르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조금만 자극적이다 싶은 내용들은 다 숫자로 검증해 보면요, 의도적인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제가 왜 분노하는가? 장하성 씨께서 분노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분노합니다. 당신에게요. 당신의 거짓말, 위선, 정책이 분명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이거는 알았다면 범죄고요. 모르고 한다면 무능이죠. 근데 무능이라는 게 저 같은 범인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을 갖다가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기반을 쌓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투기꾼은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더 세상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항상 제 말을 다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통계청 자료 들어가셔서 직접 통계청에서 자료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통계청 자료 말씀드릴게요. 제목 행정 자료를 활용한 2016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 이거 직접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프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린 내용에 불과하고요. 직접 다운받아서 진실을 갖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보도자료를 본다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 3-4번 읽어보고 자꾸 숙달을 시키다 보면 보도자료가 쉬워요. 이들이 말하고 공무원들이 쓰는 문맥이 좀 약간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도자료 한 3-4번만 읽어보시면은 그 뒤로는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처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노력이 힘들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도 여전히 현 정부가 서민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또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고 해서 또 저희 정치 성향으로 이번에 또 문제를 삼으시겠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친구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친구가 있어요. 너 누구랑 친구할래? 너 누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 전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람과 친구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 이명박 대통령 같은 회사 경영자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회사 경영자가 있어. 그럼 너 어디서 일할래? 전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왜?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친구하고 싶어?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구하고 싶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구하고 싶죠. 누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더럽고 치산꼴 당해도요, 전 박근혜 대통령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왜? 이렇게 진실을 왜곡시키진 않으니까. 멍부들이 일하는 회사에선 전 절대 일 안 합니다. 자, 이게 제 정치 신념이고 가치관이에요. 저도 사람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좋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좀 격앙된 방송 좀 이어갔는데요. 사실 어제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가지고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고, 그리고 또 장하성 정치실장이 JTBC 인터뷰하는 내용 듣고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저 역시 지금 업된 감정 좀 가라앉히고요. 다시 또 웃을 날이 오겠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포유는 지속적으로 진실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